말띠 같은 경우에는 약간 풍파고도라고 하죠. 처음에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다. 약간 그런 느낌 좀 많이 들어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다. 약간 그런 느낌 좀 많이 들거든요. 뭐 내가 뭐 일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약간 이런 게 좀 많이 섞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말띠 같은 경우에는 성격 자체가 약간 직진하는 성격? 노받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직진하는 성격이다. 그런 성격이 강하다 그러셔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조건 말띠 같은 경우에는 성격 자체가 내가 꽂히면은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내가 그 머리에 딱 그게 꽂히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성격이고 가야 되는 성격이다 그러시네. 그러다 보니까 말띠 성격 자체가 워낙 약간 조금 드세다고 그럴까요? 내 고집이 조금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말이 맞고 무조건 내가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 식으로 가야 돼. 근데 내가 무조건 가야 되는 식으로 갔다가 오히려 탁 어려움을 겪는 게 많죠. 어려움을 겪는 그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풍파고도라고 할까요? 약간 질풍노도? 약간 그런 단어가 좀 어울리겠다. 약간 그런 단어가 조금 어울리겠어요. 그럼 말띠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이 좀 강하시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해요. 그럼 좀 성격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풍파도 좀 많이 겪으시고 그래도 고생도 풍파도 많이 좀 하시고 많이 겪으셔야 되고 고생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게 뭐 직장에서든 아니면 뭐 주변 인간관계에서도 조금 네, 그게 조금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말띠분들이 아마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마음고생을 하고 상처를 받았던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일까요? 좀 성격적인 부분. 제가 봤을 때는 그 성격이 제일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띠분들 네, 사람 인생을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느 시기에 유독 좀 말띠분들은 말 힘드실까요? 힘드시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중년에 가서는 그래도 내가 안정적으로 산다 그래. 아, 아, 아. 네네네네. 약간 이제 초년에는 그 질풍노도가 있었다면은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초년 지나고 중년 지나고 말년으로 말년쯤에는 갈수록 말년쯤으로 갈수록 조금 이게 더 조금 좋아진다 그래. 아, 그럼 초년에 고생을 하셨던 이유가 있다면은 뭐 어떤 게 있어요? 부모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제복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초년에 고생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네네네. 내가 이제 일을 약간 조금 생각을 하고 약간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일에 딱 집중을 하고 일을 실천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무작위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막 마음을 다짐을 먹는다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고난을 좀 많이 겪었다 그러시네요. 그래서 내가 뭐 일이라든지 물론 주변 관계도 있겠지만은 약간 제일 큰 것으로 봤을 때는 내가 성격 자체가 워낙 그게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이게 꼬였다 그래. 어, 그럼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이면 뭐 사업 쪽에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뭐 스트레스도 있으셔서 그렇죠, 잘 안 그렇죠, 풀렸던 것도 그렇죠. 있을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띠분들의 성격이나 특징을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네, 그래도 우리 말띠분들을 선생님이 올해 대박나는 띠로 뽑아주셨어요. 네, 네, 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래도 어떤 이게 초년에는 말띠분들이 약간 이제 내가 성질이 급해서 무조건 이제 내가 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성격이 급해서 잘못 일이 이제 꼬일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게 말년, 그게 초기가 되고 중년이 되고 말기가 되면 될수록 이게 점차 나아진다 그래요. 운기가 말띠분들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상승 곡선이 초년이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아, 그거를 잡고 나면은 말년에는 그래도 그게 그 희망이 빛이 보인다 그래. 그러면 우리 말띠분들 사람 운기 중에 여러 가지 운기가 있잖아요. 뭐 네네. 금전운, 재물운, 네. 문서운 여러 가지 운기가 있는데 올해는 조금 어떤 운기가 유독 조금 좋아 보이시나요? 지금 말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물로는 좋아 보여요. 재물운. 네, 네. 아,
그럼 재물운이라고 한다면은 뭐 올해 일하시는 거, 뭐 사업 쪽이나 직장 쪽에서의 좀 어떻게 보면 뭐가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말띠분들? 사업이나 직장 쪽,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게는 사업 쪽 하시는 분들이, 사업 쪽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조금 온기가 좀 좋게 느껴진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금전 쪽으로도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말띠분들은 좀 네. 일하시는 거에 있어서 좀 풀릴 듯 안 풀리고 약간 계속 꼬이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올해는 그럼 지금까지 좀 안 풀리고 뜻대로 안 됐던 게 조금 풀릴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될까요? 당연하죠. 이게 초반에는 꼬이고 안 풀릴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거는 잠시뿐일 거고, 남시뿐일 거고,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내가 진짜 꼬였던 것이 하나 둘씩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띠분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말띠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네.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말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네네. 있겠지만은 내가 이제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성격 자체가 뭔가 꼼꼼한다거나 아니면 차분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약간 뭔가 성질이 급하고 내가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내가 섣불리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약간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말띠분들은 성격만 조금 조심을 하시고 내가 급하게 가는 것보다 천천히 조금씩 생각을 하시면서 계획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말띠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오늘은 당연히 이 띠만 보고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나 더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네.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네네. 전화점사를 통해서 생년월일을 말씀드리고 이름 말씀드리고 하면 네. 더 정확한 점사가 나오죠. 당연하죠. 더 정확한 점사가 나오죠.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전화점사도 물론 가능하고 네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장부 남장부 진짜 나는 말띠가 참 세다고 생각해. 그래서 열심히 달려오고 그만큼의 힘들었고 여기도 굴곡된 사람도 많고 일부 종사 못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고 그리고 우리처럼 이런 그런 분들 저는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그럼 말띠가 이 사주가 좀 세고 높다 보니까 인생에서도 좀 풍파가 좀 많았던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많죠.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는 게 대체적으로 힘들게 좀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 작년서부터 조금 풀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말띠 같은 경우는 올해는 대운으로 내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 말띠가 젊었을 때 힘들었던 것 같아. 초년에. 그러나 지금 이렇게 50대의 그 말띠 분들은 기준으로 뒤로 보면 괜찮아. 근데 이게 극과 극이야, 말띠가. 겁나게 잘 사시는 분 있고, 겁나게 힘들게 사시는 분 있고, 이게 되게 양극화가 돼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좀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눈물을 좀 많이 흘렸던 건가요? 하는 일마다 다 망해. 물론 개인 사주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어느덧 나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생년월 달로도 지난번에 한번 내보냈지만 그런 걸로도 사람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되더라. 어쩌면 그렇게 하기도 힘들 것 같아.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하는 일마다 그렇게 힘이 들고 근데 또 위쪽에 잘 사시는 분들은 어쩜 그렇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되냐? 이게 완전 양극화가 돼 있구나. 나는 말띠가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도 지금부터 근데 지금의 올해 50대 때를 기준으로 보자면 말띠분들은 지금 30대 때 말띠도 잘 나가는 말띠가 많고 지금 50대 때도 말띠가 잘 나가는 말띠 있고 70대도 마찬가지고 난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좀 이렇게 좀 되게 우여곡절에 풍파가 좀 심한 삶을 살아온 우리 말띠분들인데 그럼 개묘년엔 좀 운세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내가 한마디로 정의를 해줄까? 네. 그동안 어두운 구름을 헤치고 밝은 태양을 보리라. 대박이네요. 오, 너무 좋다 선생님. 나는 말띠를 딱 얘기를 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딱 무슨 표현을 그냥 단어가 딱 그냥 보였다기보다 확연을 봤다고 그래야 될까? 진짜 왜 우리 비 오고 왜 어두운 먹구름에서 이렇게 딱 비치면 해가 쫙쫙 이렇게 갈라지면서 나오잖아요. 그 그림이 보였어요. 그래서 말띠님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가시고 밝은 태양이 오고 왜 밤에도 마찬가지야. 구름 사이를 지나가다 보면 둥그런 보름달, 대보름달 보이듯이 그만큼 눈부신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띠 여러분, 올해는 2024년 우리 개미년에는 그 밝은 태양처럼 빛이 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띠분들이 개미년에 가장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의 운세가 좀 좋아 보이나요? 금전운이지 뭐 바랄 게 뭐 있어. 그냥 금전이 그만 굴러굴러 들어오지. 진짜. 그러나 봄 상반기에는 지출이 좀 세. 그러니까 자중을 하셔야 돼. 돈이 맨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거 오늘 들어왔다고 오늘 또 이렇게 쓰고, 야, 내가 오늘 쏠게 이런 말 하면 안 돼.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근데 하반기 가서는 돈이 좀 더 굳건하게 내 수중에 들어온다 보면 되고, 상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와도 그만큼 지출 내역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런데 또 하나 또 특징인 거는 애정운이 또 괜찮아. 부부간의 금실도 좋고 뭐 탈날 일은 없어. 그러기 때문에 부부간의 금실이 좋다 보면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잖아. 그럼 웃음꽃이 피면 바깥 일도 잘 되겠지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띠 여러분들은 올해는 그냥 떠오르는 태양, 눈부시는 태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주변에 말띠 있는 분하고 친하게 잘 지내봐. 또 누가 알아? 꽁꽁물 떨어질지. 그만큼. 진짜로. 그리고 연인 간에도 헤어졌다가도 다시 연락 오는 수가 많아. 그러니까는 대운이 여기 내가 대운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말띠가 그 말띠가 대운이 들어오는 것 중에 인복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애정운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애정운도 좋지, 사람 되지, 금전운 되지. 뭐 내가 뭔가 창업을 하려면 창업도 잘 돼. 눈부셔. 남들이 나를 눈이 부셔서 못 쳐다볼 건데 왜. 그만큼 나 잘 나가. 나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띠 여러분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뜻먹은 대로 좋은 생각 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행복한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자 말띠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세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인생이 파란만장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에 여자들이 사주가 세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쪽에 이렇게 그런 쪽에 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지 옛날 같으면 양반이죠. 근데 지금은 내가 공부를 해서 공부를 풀어먹고 나라의 권력을 잡으면 상관이 없어. 우리가 공무원이나 이런 직업을 가지면 살아가는데 큰 풍파가 없는데 내가 일찍 초년에 우리가 13살, 14살 요럴 때 풍파가 한번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주가 세다 보니까 그러면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내가 가야 할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주 자체는 복은 들어있어. 복은 들어있는데 또 말띠도 마찬가지지만 역마살이 있단 말이야.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좀 자유자재로 내 의지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남의 말 듣지 않고 그냥 밀고 가는 성향들이 있어. 그러니까 좋은 조언을 해줘도 그거를 귀담아 듣질 않아요. 내 주장이 너무 세구나. 본인 주장이 강해. 그리고 여자 백말띠 같은 경우에 남자 사주 못지않게 세요. 그런 사주들은 남자를 벌어 먹여 살려야 되는 사주야.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당연하지. 내가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 그 다음에 내 자손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 또 말띠 분들이 또 자손에 내가 배우자 운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손의 운도 별로 없어요. 근데 또 말띠 분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가면은 기가 막히게 또 좋은 사주야. 뭐 내가 우리가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군인, 그 다음에 뭐 경찰, 형사, 그 다음에 뭐 검사, 판사 이런 쪽으로 가면은 대성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극과 극이라고 보시면 돼. 잘 되는 사람은 아주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한없이 힘들고. 한없이 힘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띠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 좀 성공할 수가 있고요. 또 말띠분들이 남 밑에서 일을 못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못하는 거야. 왜? 내가 활동적이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남하고 이게 융합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고 내가 잘난 거고 내가 사업을 해도 내 마음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가다 넘어지는 분들이 있지. 나는 될 거야 하고 장담을 하고 간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가다가 우리가 꼬꾸라지는 거지. 그래서 좀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말띠분들이 사주에는 복은 있거든요. 네네네. 말년에 복이 있어요. 자기 사주에는 이렇게 금전이 마르는 사주가 아니야. 계속 일을 하니까. 그치. 계속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금전은 마르는 사주가 아니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크게 되는 사람은 아주 크게 올라갈 수가 있고 네. 또 내가 또 그 길이 아니더라도 노력만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자꾸 이렇게 뒤집어 버리니까 그거로 인해서 좀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주가 옛날에는 여자들이 집안에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그쵸. 예전에 그치. 근데 지금은 남자보다 여자 활동들이 더 많아. 그럼요. 남자들은 일해 먹을 데가 없어. 그쵸. 여자들은 어디 나가서 가서 가서 어디를 나가도 일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말띠분들은 생활력이 또 무지하게 강해.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좀 많아요. 그럼 여자분들 중에서는 약간 오히려 내가 여자인데도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고 약간 가장이 아닌데 가장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는 게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았겠네요. 많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신랑이 돈을 벌고 배우자가 돈을 벌어도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그러니까 가정에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맞벌이라 그러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주. 그리고 내가 집안에 있으면 좀이 쑤셔서 못 있어. 왜? 밖에 나가고 싶어서. 일을 안 하면 밖에 나가서 우리가 노가리에도 떨고 네네네. 또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지. 그럼 이분들 좀 이렇게 나가서 좀 많이 돌아다니고 하면은 인간관계에도 되게 좀 잘 지내시는 분들이 좀 많겠네요. 즐기지. 좀 인기쟁이들 좀 그런 분들이 좀 말띠분들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요. 그쵸. 내가 여기 가서 이 사람 만나고 저기 가서 저 사람 만나고 이걸 좀 좋아해. 기분 좋으면 돈도 다 내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좀 노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 말띠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말이 막 달리잖아. 네네네. 활동적이잖아. 네. 그러니까는 사람 만나는 것도 활동적이고 또 우리가 유흥 쪽에도 솔직히 좀 이렇게 활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연예인이나 뭐 우리가 서비스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사람 상대하는 직업 이런 걸 가져도 이렇게 수단이 좋지. 오케이. 그런 건 있어. 그러면서 말띠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응. 좀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는 어떤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을까요? 말띠분들 내가 사주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네. 저 뭐 인간의 풍파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부모의 덕이 없는 분들이 많아. 자수성가요. 그래서 자수성가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수성가해서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사주인데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 그랬잖아. 요즘은 개천에서 용 절대 못 나. 그쵸. 알지? 요즘은 금수저, 은수저. 할아버지 잘 만나야 되고 부모 잘 만나야 돼. 네. 내가 혼자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그러니까는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말띠분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가야 내가 가정도 이루고 가는데 편안하고 또 내가 자손도 남보다도 더 신경 써서 자손을 돌봐야 돼. 그래야 가정이 편안해. 참 신경 쓸 게 많은 띠네요. 그 그치. 말띠분들은 또 이렇게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내가 뭐 직장에 이렇게 변화도 많아. 그런데 이제 뭐 지역적으로 변화가 아니라 내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갔다가 뭐 경상도에 있다가 막 이런 거 있잖아. 네네. 이런 것들이 또 많아. 영업직이신 분들 많겠네요. 영업 그쪽으로도 사람 일단은 상대하고. 많지. 사람 상대하고 뭐 요즘은 뭐 많잖아. TV도 있고 그쵸. 지금 우리 피디님도 지금 네네. 유튜브 찍잖아. 네. 뭐 유튜브 찍고 또 우리 뭐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말띠분들이 좀 신기가 좀 높다 보니까 응. 좀 인간에 대한 풍파가 좀 많다고 했어요. 당연히 많죠. 좀 우리가 배신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당하는 분들 배신수 이런 것도 많았던 거예요, 선생님?
사람은 누구나 배신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 네. 뭐 말띠만 있는 게 아니야. 네. 근데 말띠 분들이 이렇게 활동성 있게 움직이고 사람을 여러 사람이 만나잖아. 네. 그러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 근데 사람이 좋은 건 하나, 좋은 게 10개가 되고 싫은 게 하나라면 어떻게? 이 하나가 가슴에 꽂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 중에서 또 어느 한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이라든가 상처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말띠분들 어쨌든 좀 되게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또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 개묘년의 운세 좀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선생님? 개묘년에는 뭐 운이 열리는 시기고요. 귀인의 운이 들어와요. 귀인의 운. 왜냐하면 여적진에 인간풍파가 있었다 네. 하시는 분들 올해 귀인은 열릴 수 있어요. 여자 없어서 힘들었다, 남자 없어서 힘들었다. 그 다음에 뭐 재혼 상대를 찾는다. 찾아봐. 나와요. 들어오는 시기야. 오. 그러니까는 일단 눈이 좀 동그랗게 뜨고 네. 뭐 주위도 좀 살펴보고 네. 좀 이러면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좀 기인이 들어온다면 선생님 또 연애 쪽으로도 좋겠지만 또 일적인 부분 사업 쪽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도 좀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선생님 그러면? 사람은요 네. 귀인이 들어올 적에는 운도 같이 와요. 내 주위에 진짜 진상들만 있잖아. 네네네. 그러면 나 하는 일도 안 돼. 근데 주위에 좋은 사람이 꼬인다? 돈은 당연히 들어오겠지. 그쵸? 맞네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야 돈은 들어오는 거야. 맨날 그냥 안 좋은 사람들, 탁한 사람들,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들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나지질 않아. 근데 운이 바뀌려고 그러면 사람이 무유가리가 돼. 그래서 귀인이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지. 그러면 또 귀인을 통해서 이 대운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치. 그런 운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죠. 올해는 일단은 좋은 사람. 근데 잘못하면은 본인이 너무 강한 성격이라고 얘기했잖아.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좀 안 이껍다 생각하고 티껍다 생각하고 쫓아낼 수 있고. 발로 또 차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나는 귀인이 언제 들어오나 이런 걸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인이 들어오는 시기 이런 것도 자세히 나오나요? 달도 나오고요. 네. 뭐 일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달은 나온다. 내가 어느 달에 좋은 운이고 어느 달에 인연이 들어오고 어느 달에 뭐 문서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뭐 생년월일 다 보고 그 사람 우리가 이게 저는 이제 철학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사람이 들어오면은 관상까지도 우리가 보는 영역이야. 그럼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주하고 이렇게 관상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본인한테 언제 운때가 오고 언제 귀인이 오고 언제 문서가 오는지 이런 것들은 일러드릴 수가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 영상 보시고 오늘 아무래도 띠만 보고 보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예.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생년월일 그렇게 다 넣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띠분들 운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